구연고 기출이었고요. 제곱 많았다. 쭉 내려가서 이 앞쪽에 틀리시면 안 되고 6번, 7번 무난하죠 다. 6번 같은 경우 얘 대칭인 거 알지? x는 3에 대해 대칭이야. 그래서 여기가 지금 직선의 형태니까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처음에 스타트해서 끊어주고 넓이가 절반씩 가져갑니다. 여기가 이제 2분의 1이 되니까 요거 C군에서 K 찾고 5에서 6까지라고 하면은 0에서 1까지 구하는 거랑 다름이 없어요. 이제 계산하는 영역이고 고치시고 틀리시면 8번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에서 요점에서 시작을 해. 주사위를 던지죠. 3의 배수면 시계 바늘이 도는 반대 방향으로, 그 외에는 시계가 도는 방향으로 움직인대. 4번 던져가지고 여기가 A 출발한 점이 C에 도착할 확률을 구하라. 여기 시계 방향으로 2번 더 갈 수도 있고요, 반시계 방향으로 2번 더 가는 걸 의미하는 건데 총 4번을 해야 되고 3의 배수라는 확률은 3분의 1이죠. 일 때는 시계 반대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1로 생각을 하자. 시계 방향은 플러스 1, 이쪽으로 가는 거 마이너스 1. 3분의 2의 확률로는 플러스 1만큼 이동을 하는 거지. 얘가 몇 번 나오는지 모르니까 y번 나온다면 얘는 몇 번 나와야 돼? 4 마이너스 y번이 나와야 되고, 그러면 A점에 시작해서 이 위치를 우리가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어요. 이게 지금 그 3의 배수가 나오는 횟수를 확률 변수로 가져간 거고, 그럼 이제 위치를 우리가 이제 식으로 나타내면 얘는 마이너스 y, 얘는 4 마이너스 y가 돼서 이 둘을 합친 4 마이너스 2y가 최종적인 위치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위치가 얼마인지를 쓰면 봐봐. 여기 A점에서 C점으로 이동하는 거는 이렇게 두 칸, 플러스 2일 수도 있고 반대쪽 몇 칸? 마이너스 2일 수도 있다. 두 가지로 나눠지는 거지. 따라서 4 마이너스 2y가 2일 때 y는 얼마야? 1이 되기도 하고요. 4 마이너스 2y가 마이너스 2일 때 y는 얼마야? 3이기도 한다. 그러면 3분의 1의 확률이 나오는 게 시행 횟수가 총 4번 일어나거든요. 그건 이항분포가 되는 거잖아. y라는 확률 변수는 횟수 한 번 일어날 때 4번 시행하죠. 3분의 1까지 일어납니다. 근데 이게 y가 뭐일 때? 1일 때와 y가 뭐일 때? 3일 때의 확률의 합을 물어본 거고, 이건 이산 확률 분포에 속하죠? 확률 질량 함수로 나타내면 py가 1이면 4c1에 3분의 1에 1제곱 3분의 2의 세제곱 플러스 4c3에 3분의 1의 세제곱 3분의 2의 1제곱, 얘네 두 개를 같이 더해 주시면 답이 됩니다. 9번 맞았나요? 그건 또 많이 했던 거죠? 조건부 확률 들어가는 개념이지. 그래서 4번의 게임으로 진행이 중단됐다는 거는 4번째 경기에서 게임이 끝났다는 얘기 아니야. A가 이기면서 끝나거나 B가 이기면서 끝나거나. A가 이기면서 끝나려면 A, A, B, 여기는 B, B, A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 끊어서 이 앞쪽에 독립시행으로 다 각각 계산. 1번 독립시행, 2번 독립시행 각각 구한 뒤에 3번 먼저 이긴 게 A였을 확률이니까 결국에는 1번의 확률과 2번의 확률 분의 1번의 확률을 써주면 되는 거고. 넘어갈게요. 10번 이제 많이 나오는 형태죠. 똑같이 계속 두 눈의 수가 같으면 6점, 같을 확률은 6분의 1이면은 플러스 6점, 다르면 6분의 5의 확률로 마이너스 2점, 100점에서 시작을 하는 거야. 그러면은 같을 횟수를 y번, 얘는 180 마이너스 y번 나오죠. 이거 횟수. 그럼 이제 점수가 어떻게 돼?
얘는 6y점, 얘는 2y-360점 합쳐서 6y-360점이 되는 거지. 이렇게 만들어지는 점수를 x라고 한대요. 그럼 확률 변수 x는 뭐가 되냐면 6y-360에다가 100점에서 시작을 하니까 플러스 100 한 걸로 시작이 돼야지. 6y-260이 바로 x라는 확률 변수를 갖고요. y라는 거는 이항분포를 따른다고 180번의 횟수에 6분의 1의 확률로. 8y. 이 8y죠, 8y. 그래서 이제 y가 적당히 많으니까 이게 정규분포를 따를 거고. 근데 이것도 그냥 바로 구하면 되잖아. 2y가 뭔지, vy가 뭔지를 이용하면 나중에 이거 x랑 시그마 x를 다 구할 수 있겠죠? 넘어갈게요. 다음에 11번도 이게 최대가 된다는 거는 여기 x가 여기 양쪽에 있는 얘 값이 어떻게 돼야 돼? 정규분포 곡선에서 평균을 기준으로 대칭인 거리만큼 떨어져 있을 때가 최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네 둘 더한 게 여기 7 2배. 그래서 A 찾고 시작하시면 돼요. 이건 어렵지 않았던 거고. 12번 맞았어요? 블록 쌓기처럼 하면 되는 거죠. 이것도 표준화 시켜서 영역 표시해서 구하시면 되고. 13번을 계속 헷갈려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자 봐봐. 이게 지금 이미 99%의 모평균으로 추정을 한 상태가 되는 거야. 그럼 이제 99%라는 것에 대한 표현은 확률이 정규분포 표준화 시켰을 때 얘가 2.58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인 거지. 그러니까 이 99% 안에서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요거를 벗어나면 안 된다는 거지.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P의 X바에서 평균을 뺀 차이가 3 이하가 되게 하는을 말하는 거라고. 근데 얘가 이제 Z로 변형되는 그 과정이 여기다가 루트 n분의 시그마를 분모에 나눠주면 되거든요. 루트 n분의 얼마야? 10을 똑같이 이렇게 해줘. 그럼 P에 얘는 이제 Z로 바뀌고 얘는 10분의 3 루트 n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얘가 3 이하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잖아. 대신 몇 퍼센트 안에서? 99% 안에서. 그러니까 99%라는 전제를 깔면서 여기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야. 즉, 요걸 이제 같이 혼합해서 써주면 P의 Z는 99%니까 2.58에 들어가야 돼. 반드시 99%니까. 근데 얘가 10분의 3 루트 n 이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n의 최소값을 구하는 겁니다. 원래는 이거야. 99%로. 근데 실전에서 이게 헷갈린다. 그러면 이걸 등호로 바꿔서 그냥 풀어. 오케이? 등호로 바꿔서 그냥 풀라고. 이게 큰지 작은지 모르겠다. 등호로 일단 해. 좀 너무 야매지만. 그리고 최소를 물어보잖아. 이쪽이겠죠? 이러면 안 돼요, 근데. 이렇게 가져가시면 되고. 14번. 말이 헷갈렸죠? 평균 점수가 정규 분포를 따라요. 표준 편차가 6제곱입니다. 10%가 필기시험에 합격하여 면접 응시 자격을 얻고. 그럼 일단 첫 번째는 필기시험에 합격하기 위한 점수를 A라고 좀 놨잖아. 최소 점수를 물어보는 거니까. 그러면 이 점수가 A점 이상이 돼야 돼. 근데 그 A점 이상이 되는 아이들은 상위 몇 퍼센트? 10%만 합격인 거니까 이 확률이 얼마라는 거야? 0.1이라는 얘기인 거지.
그래서 여기서 이제 표준화를 작업해주면 A-82 6분의 얘가 이제 0.1이 돼야 한다는 얘기예요. 표준 정규 분포표를 확인해 보시면 0.1이 되게 하는 얘 6분의 A-82가 뭐가 돼야 돼? 1.28이어야 되겠죠. 그죠? 0.25가 아니고 이해 돼요? 0.1이니까 여기서 이제 A를 찾으면 되는 거고요. 계산 똑바로 하고. 두 번째는 수험생의 하위 30% 이상 상위 10% 미만은 필기시험 재응시의 자격을 얻는다. 이게 지금 뭘 얘기하는지를 봐봐. 우리가 이렇게 세로로 표현을 해볼까? 여기가 1등이야. 그러니까 상위 1%, 0%? 여기는 상위 100% 꼴찌. 그럼 지금 상위 10%부터 여기 10%부터 하위 30% 이상이니까 여기 바닥에 30% 여기 요 사이를 말하는 거잖아. 그지? 그럼 여기에 영역에 들어가는 애는 전체 확률로 따지면 얼마예요? 여기 100으로 했을 때 여기 30 덜어내고 여기 10 덜어내는 거니까 60인 거네. 그러니까 0.6이네. 0.6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필기시험을 자격을 얻지 못한 애들, 하지만 재응시 자격이 있는 애들 P에 여기 점수가 있을 거 아니야? 자격 얻기는 최소 점수보다 높아야 돼. 근데 합격 점수는 아니야. 요곳의 확률이 뭐가 된다? 0.6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것도 이제 표준화 시켜주면은 B-82에 6 Z 그리고 여긴 A였잖아. 이게 이제 1.28이었어요. 이렇게 요 놈이 0.6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0.28까지가 0.4니까 나머지는 0.2가 필요하죠. 따라서 6분의 B-82는 0.-0.52가 돼야 된다는 거지. 여기서도 이제 B가 뭔지를 구할 수 있겠죠? 두 개 나온 값을 빼주면 정답입니다. 다른 건 몰라도 이 소수점 계산 잘못해서 틀리지 말자. 인간적으로. 알겠지? 마지막 시험이야 얘들아. 더 이상의 이제 기말고사는 없어요. 한 번 더 있죠. 그럼 다 찍겠지. 근데 그래도 그냥 풀걸? 어차피 모의고사 형태 수특이랑 수학이니까. 15번 90g의 표준편차 16 계속 나와요. 비슷한 유형이 90g의 16제곱인데 25개씩 그러니까 표본의 크기를 25로 가져가는 표본 평균 또한 정규 분포를 따른다. 5분의 16의 제곱 이렇게. 근데 그거 25개를 상자를 다 담아서 무게를 재면 2450g 이상일 때 그러니까 P에 25 이게 X바라는 것 자체는 25개 X바가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의 무게잖아. 하나. 표본 중에 하나. 근데 그런 거 25개 있다는 얘기지. 얘가 2450 이상일 때 이걸 특산품이라고 이제 지정을 하고 그 확률이 얼마인지를 구할 수 있겠죠. 이제 표준화를 작업해서 꼭 이제 10,000개 중에 몇 개냐. 요거 확률 구한 다음에 여기다 10,000 곱하면 되는 거잖아. 그지? 계산입니다. (16번) 정규분포를 따르는 두 확률 변수 x, y의 확률 밀도 함수를 이렇게 나타냅니다. 이렇게 갖다줬대요 지금. 근데 확률 정규 분포의 곡선인데 이렇게 갖다낸 거는 대칭성을 의미하고 있고요. 오늘 위치를 좀 조정해서 보시면 되고 둘이 지금 무슨 관계야? 평행이동 관계니까 뭐가 같아? 표준 편차가 같다. 그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fx의 평균은 뭐가 돼요? 평균은 m 2a가 되는 거죠. 여기서 m은 2a가 되고 여기서는 표준 편차가 어때? 편차가 같다. 이런 정보들을 얻을 수 있어요. 근데 표준 편차가 2래요. y도 표준 편차가 2란 얘기죠.
그리고 이렇게 해당되는 확률이 0.134다. 정보를 되게 많이 주어줬어. 일단 여기 이후의 상황까지 전까지 직전까지 한번 내용을 정리를 해보자. 첫 번째, 정기분포 곡선을 먼저 하나 그려주고 이렇게 그렸어. 여기 평균이 얼마라는 거야? 2a라는 거지. 여기가 2a. 여기에 a가 있고요. 여기 같은 값을 나타내는 여기가 3a가 있는 거죠. 이렇게. x는 정규분포 평균이 2a이고요. 표준 편차는 2인 상태예요. 근데 3a보다 크거나 같고 a보다 작거나 같다가 0.134래요. 그 얘네들 대칭이잖아. 근데 여기 이제 반쪽 나눠 가지는 거니까 나누기 2를 하는 거랑 다름이 없네. px가 3a보다 크거나 같다의 확률은 뭐가 돼? 0.134에서 2로 나누면 되겠죠. 0.067이 됩니다. 이걸 이제 표준화를 시켜주면은 p의 z가 3a- 평균 2a죠? 그러면은 2분의 a가 0.067로 여기서 0.067이면은 얘다 얘. a는 얼마가 돼? 3이 되겠죠. 2분의 3이니까. 그죠? 얘가 이제 2분의 3이어야 된다고. 오케이? a가 3이라는 걸 이제 확보했고요. 나머지 숫자는 이제 대입을 해도 되지만 대입은 나중에 할게요. 두 번째, gx를 한번 찾아볼 거야. 그러면 지금 우리가 fx를 기준으로 해서 gx의 그림을 찾아야 되는데 이 gx의 그림이 두 가지로 나뉘어질 거예요. 왜냐면은 봐봐, 이 gx는 f를 평행 이동한 거야. 근데 k만큼 평행 이동을 한 거지. 근데 그 k가 양수야 음수야를 아직 몰라요. 그래서 그거를 나눠서 한번 볼게요. 봐봐. 자, 첫 번째 k가 0보다 클 때랑 두 번째 k가 0보다 작을 때로 이제 나눠서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k가 0보다 커. 그러면은 지금 그린 그림이 f잖아. 그러면 이제 g는 얘보다 어떻게 이동해야 돼? 어느 쪽으로 이동해야 돼? 오른쪽으로 이동해야 돼.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는데 여기 함수의 값이 f3a랑 같단 말이야. a랑 3a랑 같다고. 그러니까 여기에 어딘가가 a가 이렇게 있잖아. 여기가 a가 있고 여기가 3a가 있어요. 근데 2a라는 값이 3a라는 값하고 함수값이 같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g는 오른쪽 이동하는데 여기랑 여기 함수의 값이 같게끔 이동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거네. 그럼 정확하게 얼마만큼 이동한 거예요? a만큼 이동한 거네. 그죠? 평행 이동이. 그러니까 k가 얼마가 돼요? 3이 된다. 이때는 k가 3이 되는 거지. 두 번째, 얘는 이제 여기가 이제 f가 되고요. 이제 g인데 왼쪽으로 이동해야 되겠죠? 여기 마찬가지로 이렇게 a가 있고 3a가 있죠. 2a의 값이 여기랑 같아야 된다는 거죠. a랑 같은 값을 하죠. 여기가. 그럼 얘가 왼쪽 이용하니까 이렇게 그려지겠지. 이때 k는 뭐가 돼?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이제 여기서 이어서 보시면 뭐라고 했냐면 y라는 확률 변수, 지금 y가 이제 g 함수를 나타내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인데 a에서 2a까지가 최대값을 갖도록 하는 상황을 보라는 거지. 왼쪽에 있는 a에서 2a까지면 주황색을 봐야 돼. 주황색 기준으로 a에서 2a면은 여기랑 여기죠? 여기 넓이. 우측일 때는 a에서 2a면 여기랑 여기잖아. 최대가 되는 순간은 둘 중에 누구야? 오른쪽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건 이제 안 되고 요게 되는 거야. 그죠? 그래야 최대가 된다. 이 최대가 되는 순간일 때의 k 값을 b라 하자. 그러니까 b는 뭐가 돼? 마이너스 3. 그리고 최대 값을 구하래 또. 여기 넓이 구하라는 얘기 아니야? 그럼 최대 값으로 넘어갈 거야.
자, 그럼 y는 정기분포를 따르는 거죠. 평균이 a야, a. a는 얼마였어, 근데? 3이었고요. 표준 편차 똑같지. 그래서 지금 p, y가 3보다 크고 2a니까 6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을 물어본 거고, 표준화를 시키면은 z 2분의 3, 1.5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이제 0.433 이게 이제 최대값 m 값이 됩니다. 여기 나오는 거랑 이거랑 이제 더하시면 이제 최종적인 답이 되겠죠. 그러니까 모의고사 형태의 문제였어요. 이런 거. 경우의 수나 이제 확률 대신에 이런 게 대체로 들어가는 게 훨씬 더 난이도가 조금 더 낮다. 통계가 들어갈 때. 17번. 이것도 이제 따져봐야 되는 부분들. 흰 공 5개, 하나, 둘, 셋, 넷, 5개, 검은 공 3개가 있습니다. 여기서 6의 약수가 나오면, 그러니까 3분의 2의 확률에는 흰 공 하나랑 검은 공 하나를 여기 이제 그 바구니에 있었던 공을 3분의 2 확률로 이렇게 주머니에다 옮기는 거야. 그리고 3분의 1의 확률로는 흰 공 2개를 옮겨 넣는 거죠. 이걸 이제 2번 시행을 할 거고요. 바구니에 남아있는 흰 공의 개수와 주머니에 들어있는 검은 공의 개수를 나타내래요. 그럼 우리가 일단은 x, 확률변수 x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2번 하는 거예요. 2번 했을 때 바구니에 남아있는 흰 공의 개수가 제일 적을 때 개수는 몇 개야? 1개죠. 1개. 어떻게 1개야? 요렇게 2개 2번 꺼내면 흰 공이 제일 적잖아. 그럼 그때 검은 공은 뭐야? 여기 있는 검은 공을 말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x가 확률 변수가 1이 되면 y의 확률 변수는 뭐가 되냐고. 0이 된다고. 그죠? 자, 그럼 x가 확률 변수가 1이 될 때의 확률 값을 구해 볼게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2번 시행을 했는데 둘 다 3분의 1이 나온 거잖아. 그러니까 독립 시행으로 보면 되죠. 2번 시행한 것 중에 한 번도 안 나온 거야. 얘가 한 번도 안 나온 거야. 3분의 2의 0승, 3분의 1의 제곱 이렇게. 두 번째, 2가 될 수 있지. 흰 공이 2개 남았다는 거는 뭐예요? 이렇게 한 번, 이렇게 한 번 나오면은 흰 공이 2개 남겠지. 그러면은 2C1에 3분의 2의 1승, 3분의 1의 1승 이렇게 돼. 마지막 3개가 남는 경우는 2C2의 3분의 2의 제곱, 3분의 1의 0제곱 이렇게 된다. 근데 여기서 이것만 단순하게 챙겨가는 게 아니라 내가 확률 변수 x를 이제 1로 가져갔을 때의 주머니에 들어가 있는 검은 공은 몇 개라는 거야? 0개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가 y라는 확률 변수를 우리가 나타낼 적에 x의 확률 변수가 1이 되는 순간은 y의 확률 변수가 뭐라는 거야? 0이라는 거지. 여기가 x가 2라는 것은 y의 확률 변수는 뭐가 돼? 1이 되는 거고. x가 3이라는 거는 2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씩 대응이 된다고, 매칭이. 그때 확률 값은 어떻게 돼? 동일한 상태니까. 우리가 y의 이산 확률 분포표를 각각 작성해서 또 계산할 필요 없이 그냥 y라는 확률 변수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야? x에서 1을 뺀 거와 다름이 없는 거지.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되는 거고. 그러면 요 안에서의 이제 다 나오죠? 평균 분산이 다 나올 거야. 그러면 이제 y에서의 평균 분산도 이거 확률 변수의 변형 상태에서의 계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 기출에서 이런 유형을 많이 다뤄봤어요. 2개 다 찾는 게 아니었어.
하나가 뭔가 연관성이 있습니다. 관계가 있기 때문에 관계를 이용해서 변수 만들어가지고 찾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기에서 EX랑 VX를 찾으면 그거 가지고 EV, EY, VY도 각각 다 찾을 수 있는 거지. 나머지 이제 계산이니까 마무리 하시면 돼요. 18번. 맞으세요? 자, 일단은 첫 번째, 여기 확률의 합이 이제 A 더하기 B는 두 개 더하면은 12분의 7이니까 12분의 5 이렇게 가야 돼요. 두 번째, 표본의 크기가 2인 표본 평균을 직접 작성한다고 생각을 해봤을 때 마이너스 2가 되는 순간의 확률을 한번 구해보자. 그러니까 얘는 지금 뭘 얘기하는 거냐면 여기서 이제 표본 두 개를 꺼내서 더해 평균을 내. 그럼 두 개 더해서 평균 내면 얼마? 마이너스 1이지. 마이너스 2가 되게 하라는 거잖아. 그럼 얘랑 누구 꺼내야 돼? 얘랑 똑같은 거 한번 꺼내는 거. 그때 확률이 A제곱. 그죠? 이거 두 개 곱하면 되니까. 혹은 마이너스 2가 되는 게 또 뭐 있어? 없네? 이거밖에 없네. 자, X바가 마이너스 1이 되게 하는 거는 뭐가 있어요? 얘랑 얘. 마이너스 1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랑 이거? 그지? 두 개를 더해. 1이죠. 마이너스 1이 아니라. 1이네, 그냥 1. 1이면 어떻게 만들어야 돼? 0하고 2를 이제 꺼내서 더한 다음에 평균 내면 1이잖아. 그러니까 4분의 1, 3분의 1 곱한 거. 12분의 1이 몇 개? 두 개. 이게 왜 그러냐면 0하고 2를 꺼내는 거랑 2하고 0 꺼내는 거 이렇게 나눠서 한 거예요. 또한 거기다가 어떻게 또 1이 나와요? 마이너스 2랑 4 이렇게 꺼내서 평균 내도 1 나오지? 그럼 이제 2AB 마이너스 2A 4, 4 마이너스 2 두 가지씩 있으니까 여기다 두 배를 하고 그냥 더한 게 36분의 11이래. 그러면은 2A 제곱 더하기 6분의 1 더하기 2AB가 36분의 11이다. 근데 요거랑 이제 같이 연립을 할 수 있죠? 두 개를 이제 연립해서 AB를 찾으면 끝나. 그 다음은 끝났어. 그 다음에 AB 이제 나오게 되면은 나머지 이제 이산 확률 분포 표 다시 작성하고 여기서 이제 X바라고 물어봤지만 사실 X로 다 찾으면 되죠? 왜냐면은 이 X바는 이 X랑 똑같고 VX바는 2분의 VX랑 같으니까 X의 PX는 X 이산 확률 분포표 만들어가지고 평균 분산 찾아서 여기서 요구하는 값들 이제 계산만 해주시면 돼요. 오케이? 그 다음에 서답형은 그렇게 어렵진 않았던 것 같아요. 서답형은 그냥 고치시면 됩니다. 이게 어렵지 않았어요. 그죠? 오케이? 안 풀어보신 친구들은 풀어보시고 구형국어는 여기까지 정리하면 되겠습니다.